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멈추었습니다. 루프탑 입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의도의 밤이었습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빛들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호텔 최상층, 부동산 혁신 포럼 현수막이 입구 양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은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고급스럽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조명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멈춘 곳은 입구 오른편 구석이었습니다. 청소 로봇 한 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 전 바닥을 정리하고 충전 대기 중인 것이었습니다. 흰색이었을 외관은 군데군데 새까맣게 달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긁혔고 센서 부분에는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만 보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 안에 많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정서연, 34살, 모노케어 솔루션 대표이사, 호텔,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시설의 통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설립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42명, 대기업 협력사 등록만 7곳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업계에서 모노케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갑에게 계약 해지를 먼저 통보한 회사, 클레임 대응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업계 표준처럼 쓰이게 된 회사,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그 회사를 서연 혼자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공식 명칭은 부동산 혁신 포럼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디벨로퍼와 건설사, 자산운용사 관계자 200여 명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주체는 GJ 디벨롭먼트, 서연이 협력사로 등록된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포럼 고문은 서연의 아버지 정현우였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박 차장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쪽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이 매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협력사 테이블은 저쪽 오른편입니다. 저쪽 오른편?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을 확인했습니다. 단상에서 가장 먼 자리였습니다. 테이블보 색깔이 달랐습니다. 메인 테이블은 아이보리, 협력사 구역은 연한 회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말하고 걸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며 행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단상 앞줄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사 임원들, 운용사 대표들, 언론사 기자 몇몇. 그 사이에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감색 수트였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수아가 있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정수아, 31살. GJ 디벨롭먼트 본사 실장. 오늘 행사의 실무 총괄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관계자들과 무언가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능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자연스럽게 서연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테이블 위 명패를 확인했습니다. 모노케어 솔루션 정서연 대표. 이름은 맞았습니다. 자리가 구석일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인 것은 28이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 기획팀에서 3년을 일하다 나왔습니다.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팀이 축소되면서 계약직부터 정리되었습니다. 서연이 계약직이었습니다. 통보는 이메일이었고 인수인계 기간은 2주였습니다. 그 이후 1년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용역관리 보조, 빌딩 시설 점검 보조, 청소업체 현장 매니저. 아르바이트라고 부르기엔 일이 많았고
정규직이라고 부르기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시간 동안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건물은 지어지는 것보다 유지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 그리고 그 유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뒤에 서 있다는 것. 거기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31살에 모노케어를 등록했습니다. 처음 반년은 혼자였습니다. 제안서를 들고 빌딩 관리소장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거절이 많았습니다. 몇 번은 문전박대였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첫 계약은 강서구 소형 오피스 건물 하나였습니다. 월 관리비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연간 계약액이 다르고 관리 건물 수가 다르고 함께 일하는 사람 수가 달랐습니다. 그 변화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계약 조건을 직접 협상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서연은 협력사 구역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상 앞에 있었고 수아는 그 옆에 있었고 서연은 회색 테이블보 자리에 있었습니다. 행사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고 조명이 단상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시선은 단상을 향했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구 쪽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구석의 청소 로봇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닳고 긁힌 채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서연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끝날 때 지금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체면의 언어. 행사가 시작된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단상에서는 기조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개발 방향, 스마트 빌딩 인프라 전망, ESG 기반 건물 관리 지표. 서연이 익숙한 언어들이었습니다. 슬라이드 안의 숫자들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서연이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표자 명단에 서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협력사 구역 테이블은 조용했습니다. 옆자리 협력사 대표는 명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맞은편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스마트 청소 시스템 도입 사례. 사진이 떴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 속 건물을 알았습니다. 여의도 K타워였습니다. 모노케어가 작년에 클린테크 엔진을 설치한 곳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에는 개발사 로고만 있었습니다. 협력사 표기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VIP 섹션은 단상 바로 아래 왼편이었습니다. 테이블보가 달랐습니다. 꽃 장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오늘 처음 보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차관급 인사라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발표 중에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표가 잠시 끊기는 사이 홀 안의 소음이 낮아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연 쪽까지 들려왔습니다. 크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해진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둘째는 회사 실장으로 잘 나가고 있고요. 아버지가 옆 인사에게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첫째는 뭐 현장 일 좀 도와요. 그래도 부지런해서 다행이죠. 옆 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엔 그런 애들도 귀하죠. 서연은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일. 그 두 글자가 귓속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현장 일이 무엇인지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용역, 관리, 청소, 그 범주 안에 뭉뚱그려진 무언가. 딸의 이름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꺼내는 가장 쉬운 단어.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이 포럼이 열리는 호텔 건물 전체의 공조관리 프로토콜을 설계한 곳이 모노케어였습니다. 오늘 행사장 바닥을 닦은 청소 로봇의 운영 시스템을 납품한 곳도 모노케어였습니다. 아버지가 고문으로 있는 GJ 디벨롭먼트가 보유한 빌딩 16동 중 9동의 유지 관리 프로토콜이 모노케어의 클린테크 엔진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지만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연의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꺼낸 말은 현장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협력사 테이블 옆 통로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군가 눈길을 주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쪽이었습니다. 밤강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게 가다듬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울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래 어딘가가 무거웠습니다. 오래된 돌처럼 치우려 해도 치워지지 않는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태블릿을 옆에 끼고 다가왔습니다. 행사 중에 잠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응, 괜찮아? 서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수아가 옆에 섰습니다. 둘 다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한 말 들었어? 응. 언니 그게 됐어. 짧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나쁜 의도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아버지 옆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오늘의 구조였습니다. 들어가. 행사 중이잖아. 언니는? 나도 들어갈게. 잠깐만. 수아가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질문만 또렷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연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따질 수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고문이었습니다. 서연은 협력사 대표였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름만 남길 것이었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클린테크 엔진 이야기를 꺼낸다 해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몇이나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협력사 구역 구석에서 꺼내는 말은 어떤 말이든 작게 들릴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억울함보다 방법이 없다는 감각이 더 컸습니다. 창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얼굴. 이 표정을 언제부터 이렇게 잘 짓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발표가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렸습니다.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협력사 테이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뒤편 등록 데스크 옆 좁은 공간에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오되 다른 자리에서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결심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달라지는 경계선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발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단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는 협력사 테이블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앞쪽, 통로 가까운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달랐습니다. 무대 뒤의 반전. 두 번째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홀 안의 조명이 잠시 낮아졌습니다. 진행자가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 포럼의 마지막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적 협력사 발표 세션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서연은 통로 가까운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혁신적 협력사. 사전에 안내받은 적 없는 순서였습니다. 초대장에도 행사 일정표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팸플릿을 다시 펼쳐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순서였습니다. 진행자가 계속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GJ 디벨롭먼트가 실제 협력 관계를 통해 검증한 기술 파트너사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단순 용역이 아닌 우리의 인프라를 함께 설계한 회사들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데이터였습니다. 빌딩 자동화 도입률, 유지비용 절감 수치, 입주사 만족도 지표, 익숙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만들고 다듬어온 지표들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200여 명이 모인 홀의 대형 스크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자동화 건물 운영을 책임진 기술력, 모노케어 솔루션. 서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에 건물들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K타워, 마포 에로피스, 강남 피주상복합. 서연이 직접 현장을 밟고 프로토콜을 설계한 건물들이었습니다. 클린테크 엔진 도입 전후 비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계약 수치가 나왔습니다. 협력 기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로고가 떴습니다. 파란 바탕에 흰 글씨, 모노케어 솔루션.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홀 안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수를 받는 것이 자신이라는 실감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익숙했지만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호명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진행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발 총괄이자 대표 정서연 씨가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주변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협력사 구역 쪽에서 일어나는 사람. 조금 전까지 통로 가까운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 몇몇은 누구인지 확인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VIP 테이블 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어머니는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태블릿을 내려놓은 채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을 확인하고 단상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 아침마다 익힌 걸음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서연이 스스로에게 가르친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200여 명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 업계에서 이름을 들어본 얼굴들, 그리고 저 아래 VIP 테이블의 얼굴들. 서연은 마이크를 입 가까이 당겼습니다. 저는 건물을 닦는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이 건물들을 움직이게 만든 사람이더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면이었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모노케어 솔루션은 건물 관리 회사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일은 청소와 용역만이 아닙니다. 건물이 어떤 방식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지 그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입주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나가고 난 뒤까지 공간이 제 기능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진행 요원이 미리 받아둔 자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일주일 전 이메일로 보낸 파일이었습니다. 아무 맥락 없이 요청이 왔을 때 서연은 이유를 묻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떴습니다. 클린테크 엔진 도입 이후 GJ 디벨롭먼트 보유 건물 평균 유지 비용은 17% 감소했습니다. 입주사 클레임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재계약률은 업계 평균보다 23% 높습니다. 홀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숫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 숫자들은 현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발표는 7분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7분 안에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사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숫자 앞에서 오히려 약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모노케어는 앞으로도 건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보다 컸습니다. 앞줄에서 시작해 뒤로 퍼졌습니다. 기립하는 사람이 두엇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걸으면서 딱 한 번 VIP 테이블 쪽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된 박수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당혹감인지 무언가를 삼키는 중인지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새로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옆자리 협력사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명함 한 장 드려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론이죠. 명함을 받았습니다. 건네주었습니다. 짧은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과는 다른 무게의 교환이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명함이 오갔습니다. 서연에게도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1명, 2명, 3명.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질문들이 왔습니다. 클린테크 엔진 도입 문의, 관리 프로토콜 제안 요청, 미팅 일정 조율. 서연은 한 사람씩 응대했습니다.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 사이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왔습니다. 서연 앞에 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약간 붉었습니다. 언니, 응, 몰랐어. 서연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은 온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루프탑 밖으로 한강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조명 아래 빛나면서 그리고 입구 쪽 구석을 보았습니다. 청소 로봇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닳고 긁힌 채로 충전 중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와 그때는 그것이 자신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달리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움직인 것, 가장 오래 버틴 것, 그래서 가장 많이 다른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명함 몇 장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미팅 요청 문자가 2개 와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홀 안의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 안에 서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단상에서 내려온 지 3분이 지났습니다. 그 3분 동안 서연에게 다가온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넨 사람이 5, 미팅을 요청한 사람이 3. 숫자를 세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손 안의 명함을 확인하다 알았습니다. 기자가 먼저였습니다. 경제지 기자였습니다. 젊은 얼굴이었고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발표 관련해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즉흥적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안에 있던 말이 오늘 처음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일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앞으로 모노케어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다면요. 서연은 홀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명함이 오갔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투명해진 세상 속에서도 사람만큼은 지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말하고 나서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지만 거짓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옆에 사진 기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플래시가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야 안쪽으로 VIP 테이블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을 향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동생 수아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바닥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2손으로 쥔 채였습니다. 손이 흰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누구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그 규칙들이 오늘 이 루프탑 위에서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원한 것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일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숫자를 보여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공간에서는 가장 강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주최 측 실무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GJ 디벨롭먼트 개발기획팀 강 이사였습니다. 오늘 행사를 실무 총괄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보다 4~5살 위로 보였습니다. 대표님, 잠깐 시간 되세요. 네. 저쪽에서 얘기 좀 나누시죠. 협력 확대 관련해서요. 서연은 그를 따라 홀 옆 작은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행사장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강 이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섭외 제가 직접 요청한 겁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달 전부터 대표님 회사 자료 계속 보고 있었어요. 클린테크 엔진 도입 결과 수치가 저희 내부 기대치를 계속 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조직 안에서 모노케어 얘기를 꺼내면 다들 용역 업체로 분류하더라고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 회사는 계속 협력사 명단 하단에 있을까?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만든 겁니다. 강 이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치자 내년도 신규 프로젝트 목록이 보였습니다. 인천, 세종, 수원, 세 도시였습니다. 이 세 곳 모노케어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용역 계약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요. 서연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술 파트너. 그 단어가 용역과 얼마나 다른지는 계약서를 열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단가 협상의 구조가 달라지고 의사결정 참여 범위가 달라지고 크레딧 표기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이 6년 동안 원했지만 한 번도 먼저 제안받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서연의 방식이었습니다. 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 정식 미팅 잡겠습니다.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 이사가 먼저 나갔습니다. 서연은 잠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천, 세종, 수원, 세 도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모노케어는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직원 수도, 관리 건물 수도, 업계 안에서의 위치도.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강서구 소형 오피스 계약을 따낸 날이었습니다. 월 40만 원. 혼자 관리소장을 찾아가 제안서를 펼쳤던 날. 그때 서연은 긴장했지만 목소리를 떨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지금도 같았습니다. 숫자가 커졌고 자리가 달라졌지만 그 감각은 같았습니다. 담담하게 다음을 보는 것. 그것이 서연이 6년 동안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행사장은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사람들이 코트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선 위에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큰 거 하고 있었냐? 질문이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르고 있었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것만 말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한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가 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알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딸이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출구 앞에서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채였습니다. 눈이 아직 약간 붉었습니다.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응? 미안해. 진짜로. 서연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과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의 시간들, 아버지 옆에서 자연스럽게 서 있던 모든 날들, 수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아. 그게 다야? 지금은 수아가 잠깐 웃었습니다. 울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언니는 왜 항상 그래? 뭐가? 적게 말하고 다 담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문을 밀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강 바람이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서연은 손 안의 명함들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미팅 요청 문자가 4개 더 와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루프탑 입구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났지만 청소 로봇은 아직 구석에 있었습니다. 충전이 끝났는지 작은 불빛이 초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인천, 세종, 수원, 그리고 그 너머 모노케어가 가야 할 곳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핸드폰 메모를 열었습니다. 적었습니다. 다음 주 강의사 미팅, 기술 파트너 조건 검토, 그 아래 한 줄을 더했습니다. 이번엔 협력사 구역이 아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서연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고 커피를 내렸고 현장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직원들과 오전 미팅을 했고 오후에는 강 이사와 첫 번째 정식 미팅을 마쳤습니다. 인천 프로젝트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었고 요청할 것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온라인판이 먼저였습니다. 포럼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목은 길지 않았습니다. 건물 청소 기술이 스마트시티 인프라로 30대 여성 대표 정서연 인터뷰. 서연은 그 제목을 핸드폰으로 처음 확인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이었습니다. 링크를 열었습니다. 포럼 현장 사진이 상단에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연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 정면을 바라보는 눈, 기사를 다 읽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정확하게 실렸습니다. 클린테크 엔진 수치, 협력 건물 현황, 향후 확장 방향. 그리고 마지막에 서연이 했던 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투명해진 세상 속에서도 사람만큼은 지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기사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안의 문장들이 자신이 한 말이라는 것이 더 실감났습니다. 오랫동안 안에 있던 말들이 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종이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서연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서연아, 네. 신문 봤어? 온라인은 봤어요. 종이로도 나왔다. 경제면 3단짜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았습니다. 무언가를 조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가 오전부터 그 신문 들고 있어.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집에 올 수 있어? 오늘.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성수동 거리였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은 서울 마포였습니다. 서연이 중학교 때부터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 손때가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는 항상 같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서연은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신문이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펼쳐졌다 접힌 신문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셋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안이 드물게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들었습니다. 네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서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 일이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중요한 거. 아버지가 신문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연을 보았습니다. 포럼에서도 그랬지만 기사 보면서 다시 읽었어. 천천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그날 현장 일 좀 도운다고 하셨죠. 말하면서 날카롭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실으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체면의 무서움이에요, 아빠. 서연이 말했습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버지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신문 위였습니다.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머니 나름의 방식이라는 것을 서연은 알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포의 아침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아버지의 신문 위에도 닿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 닫고 나면 결국 빛나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래 하지 못했던 말을.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3글자였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서둘러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알아요. 그렇게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챙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과 아버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엔 어디 간다고 했냐? 인천이라고? 인천이랑 세종, 수원이요. 셋 다? 일단 인천 먼저요. 조건 맞으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막힘을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칭찬을 꺼내는 방식이 원래 이러했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을 나올 때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밥 못 먹고 가니까 이거라도. 뭐예요? 반찬. 어제 만든 거. 서연은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어머니가 짧게 웃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안에 있는 것을 서연은 알았습니다. 오래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포 거리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햇빛이 건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걸었습니다. 복수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포럼 그날 밤 협력사 구역 구석 테이블에 앉아 와인잔을 쥐었던 순간 무언가를 돌려주고 싶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수라면 복수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가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것은 달랐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했고 말해야 할 것을 말했고 그 결과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미안하다는 말도, 기사도, 강 이사의 제안도, 어머니의 반찬도, 그 모든 것이 소리를 지르거나 설명하거나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포럼 전날 밤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오되 다른 자리에서. 그 아래 적었습니다. 다른 자리에 섰다. 그리고 한 줄 더. 다음은 더 멀리.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보자기를 다른 손으로 옮겼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포의 아침 햇살은 여의도 루프탑의 조명과 달랐습니다. 설계되지 않은 빛이었습니다. 그냥 오는 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빛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이 있었고 세종이 있었고 그 너머가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조용히, 품격 있게, 완벽하게.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협력사 구역 구석에 앉아 시선을 내리던 사람. 현장일이라는 말을 듣고 와인잔을 꽉 쥐던 사람. 그 사람에게 보내는 답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닦고 나면 결국 빛난다고.